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영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양강도 집결소에서 벌어지는 성과 젠더 기반 폭력 실태를 3D 영상으로 제작한 미니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형별 체계 내에서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면서 책임 규명 등 국제사회의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의 도 보위부 집결소 안을 3D 영상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퓨처가 22일 공개한 12분 분량의 이 3D 다큐 영상은 보위부 개호원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들에게 가하는 성과 젠더 기반 폭력 실태를 담았습니다. 특히 돈을 숨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북송된 탈북 여성들의 옷을 벗긴 뒤 자궁 속을 뒤지는 이른바 펌프는 여성들에게 큰 치욕과 수치심을 준다고 한 탈북 여성은 증언했습니다. 남자 여자 같이 지금 세워놓고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몸검사를. 그러니까 너무 당황했죠. 그 개호원도 남자고 같이 들어가 잡힌 사람들도 남자인데 옷을 거기서 다 벗으라고 하니까 진짜 모욕감을 느꼈고 안 벗으려고 했는데 그 개호원이 막 쌍욕을 하면서 무조건 벗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벗었어요. 근데 정말 창피라는 말보다도 그거보다 지나서 모욕감. 임신 6개월인 탈북 여성에게 중국인의 자식은 안 된다며 강제로 낙태를 하고 제대로 치료조차 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담겼습니다. 보위부 지도원이 나한테 중국애니까 낙태를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떨구지 않겠다 그랬는데 떨구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 아이기 때문에 나면 안 된다. 이래서 그 보위부에서 병원을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낙태를 했어요. 제가 낙태를 하고 특별하게 치료 같은 거 받지는 않았어요. 탈북민들은 이 같은 행태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란 것을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됐다면서 북한에는 인권 보호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코리아 퓨처는 이 다큐가 북한의 형벌 체계에서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실상을 폭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D 모델링, 위성 이미지와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과 생존자 증언, 조사 문서를 결합한 시각적 조사를 통해 이 중요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조명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유수연 공동대표는 특히 이 다큐멘터리가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성과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또 생존자를 위한 정의와 책임 규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 수감자들이 직면한 잔인한 현실에 대해 국제사회의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고위 관료 1명과 기관 1곳에 대해 추가로 국제인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EU 정상들의 회의체인 유럽 이사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에 따라 개인 4명과 기관 2곳에 대해 추가 제재 조치를 승인했으며 북한의 리창대 국가보위상과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리창대 국가보위상은 북한 정권에 반대하거나 북한의 구금시설과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위성 관리들이 저지른 수많은 성과 젠더 기반 폭력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구류장에 대해선 강간을 비롯해 노예화와 강제 신체 수색, 강제 낙태, 여성 생식 능력에 대한 조직적 표적화 등 다른 형태의 성과 젠더 기반 폭력의 대상이 된다면서 이곳에서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이른바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할 때까지 방송을 이어갈 계획인데 사실을 전달하는 확성기 방송에 크게 부담을 가지면서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21일에 이어 22일에도 오전 6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고 방송은 밤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동부전선 인민군 46사단 전방 비무장지대 DMZ 안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압송된 북한 병사의 소식과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참사관 가족의 한국 망명, 비무장지대 북한 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하다가 폭발 사고로 북한군 다수가 사망했다는 소식 등이 방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성기 방송은 내부 정보 통제가 심한 북한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전파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방송이 북한 군인과 주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대남 오물 또는 쓰레기 풍선 살포 준비를 그만둘 때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은 어제부터 쓰레기 풍선을 추가 부양하였고 이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성기 운용 관련 지역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반발해 모두 9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또 지난 21일 오전 9시쯤부터 저녁 8시쯤까지는 500여 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 한국의 경기도 북부와 서울 등에 240여 개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신형 확성기의 가청 범위는 이동식 확성기는 8에서 10km, 고정식 확성기는 12에서 15km로 군사분계선에서 개성공단까지 소리가 닿을 정도의 성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명히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안 하면 말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떤 조치도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으며 북한은 서부 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해 대응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9일 담화에서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 당국이 확전을 원치 않는 조짐도 있지만 서로 응징을 공언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하면서 군사적 도발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 등 비군사적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접경지대에 대한 GPS 교란만이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북한 GPS 교란을 상시적으로 그다음에 전방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한다면 또한 만약에 소위 전자기 스펙트럼 공격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형태의 공격이 될 수 있고요. 북한은 한국 측이 확성기 전면 가동 뒤인 21일 오후 8시쯤 오물풍선 살포를 일단 중단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하에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2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 참석하고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북한과의 만남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2일 블링컨 장관의 아시아 순방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늘 그랬듯이 북한 역시 장관급 회의에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는 그러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고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의 행동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해 미국은 억지와 제재를 배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는 제재 등 일련의 조치를 계속 취하는 등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중단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석 달여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세계 정치 역학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바이든의 후보 사퇴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등으로 일시적인 혼란은 있겠지만 굳건한 미국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서한을 통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지지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정치 및 역학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re has been some presidents who decided to not run and not seek for re-election. President Truman and President LBJ are the examples, but dropping out this late in the race is unprecedented. So this is going to be a very consequential decision, and it's going to shake up the whole race for 2024.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공화당에 쏠렸던 대중의 관심을 일단 민주당으로 돌리게 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Well, of course, now some attention from the media and the public will be shifted away from Donald Trump and the Republicans and now towards the Democrats. You know, Black American women are the most loyal, reliable Democratic voters. And now, of course, the Democrats are on the verge of nominating the first woman of color for president. So I think that's another factor. 전문가들은 지난 몇 주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사퇴의 압박 등이 이어지면서 미국 정치와 유권자들이 다소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정치의 양극화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미국의 오랜 민주주의 전통과 굳건한 체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U.S. has such a long history of reinforcing its democratic structures and ethos that, you know, people are upset about an assassination attempt and they're left kind of wondering what's going to go on with this sudden withdrawal of a presidential candidate so late in the process. But there's really no concern about what's this going to do to our system of government. There's just this incredible widespread agreement upon these basic rules in the Constitution about how elections occur and how governments operate.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이번 미국 대선을 단순히 정권을 차지하려는 권력 싸움이 아니라 혼란을 극복하고 단합된 미국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에 대해 미국 의회 외교안보 관련 의원들이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벤 카딘 의원은 21일 성명에서 조 바이든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얻었고 나는 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미국은 자유세계에서 존경과 리더십을 되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민주당의 잭 리드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시켰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결정은 이타적인 지도자로서 그의 유산을 공고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하원 정보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우리의 국가안보는 상근 대통령을 요구하며 바이든 대통령 참모진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그가 오래 남은 기간 동안 통치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이날 성명에서 지난 4년 동안 미국 국민은 국내에서는 역사적인 인플레이션, 국경에서는 혼란,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는 나약한 리더십에 직면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23일 왕이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22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이날 쿨레바 장관의 중국 방문을 확인하면서
러시아의 침략 중단과 안정적이고 정의로운 평화를 이루기 위한 중국의 가능한 역할에 대해 왕 부장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쿨레바 장관과 왕 부장의 이번 회담은 지난달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중국이 불참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의 불참을 이유로 회의 참여를 거절했던 중국은 브릭스 회원국인 브라질과 함께 지난 5월 23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과 전쟁 당사국의 직접적 참여 등을 촉구하는 평화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기 직전 상호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인근에 공격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22일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칸 유니스 동쪽 바니 수하일라 마을에서 이스라엘 군 탱크의 포사격으로 어린이 6명과 여성 4명 등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칸 유니스 서쪽 알마와시 일대에 설정된 인도주의 피난 지역 중 동쪽 일부에 하마스가 테러 기반 시설을 설치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지역에 대한 피난 지역 설정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로켓과 중요 테러 활동으로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인들이 머무는 게 위험해졌다면서 알마와시 서쪽으로 일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미국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24일은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프랑스가 주최하는 공중연합훈련에 참가했다고 미국 해군이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 제7함대는 22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해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항공기들이 지난 19일 연합전력의 다양한 항공기관 상호 운영성에 초점을 두고 프랑스 공군 주도로 열린 페가스 훈련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훈련엔 미국 해군의 그라울러 전자전기 한 대와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한 대, 일본 항공자위대에서 F-2 전투기 한 대, 프랑스 라팔 전투기 2대와 다목적 공중구비기 한 대가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함대는 또 훈련에서 이들 항공기관 편대 비행과 표적 훈련, 공중구비 등의 기회가 제공됐다면서 이 같은 훈련을 통해 동맹군뿐 아니라 모든 군 분야 간의 통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중 영역에서의 군사기술을 향상시키고 연합군의 힘과 다양한 능력,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약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페가스 훈련은 2018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 5번째를 맞았으며 지난해 7월 훈련에선 한국과 프랑스 전투기가 포함된 양국군 전력들이 한반도 일대에서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필리핀 이름으로 서필리핀 해에 있는 필리핀 군기지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 임시 합의에 도달했다고 양국 외무부가 21일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세컨 토머스 암초, 필리핀 이름 아융인, 중국 이름 런 아이자오의 필리핀 전초기지에 필리핀 측이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문제에 대해 양국이 임시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양해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이어 양측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황을 완화하고 이견을 관리할 필요성을 계속 인식 중이며 이번 합의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22일 대변인 성명에서 해양 분쟁을 공동 관리하고 남중국해 내 긴장 고조를 완화하는 내용의 양국 간 임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중국 측은 필리핀 측에 전초기지로 쓰고 있는 폐상륙함 시에라 마드레 함을 철거하고 세컨 토머스 함초를 원상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진 이곳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상륙함 시에라 마드레 함을 정박시키고 소수의 해병대원을 상주시켰으며 이곳에 대한 재보급 임무 과정에서 중국 해경과 자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